회사를 위해서 미국에서 날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강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적은 파워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좀 요새 그 통화를 파워를 많이 써야지 고 계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어려운 질문.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아마 인간이 만들어 있는 반도체보다 그 신경세포들이 쓰는 컨덕터들이 굉장히 더 미세하고 로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세포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수많은 그 신경세포의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단위들은 아이온 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채널을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아이온들이 파지티브한 네거티브 아이온들이 아이온을 바깥으로 들어나가는데 그 작동하는 스위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그걸 인간이 지금 만들어내는 가장 성능 좋은 반도체 스위치의 사이즈하고 어떻게 비교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단백질 하나하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파워를 작게 쓰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마이크로한 레벨로 올라가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 메모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메모리에서 정보를 꺼내다 메모리 CPU로 가져가고 계산한 것도 갖다 적어서 이거를 매 클락 사이클마다 유초에 뭐 수십억 번, 정확하게 몇 번씩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동안 쓰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막 뜨거워지고 팬이 돌아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메모리도 가지고 있고 CPU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호를 많이 다른 데로 항상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계산이 그 신경세포 순위에서 계산이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이 나온 바이너리 정보를 그러니까 원비트 정보를 활동전압이라는 것을 가지고 멀리 보내주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다른 데로 그러니까 뭐 몇 밀리미터 이상 보내주기 전에 컴프레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정보를 주고받는 전류를 많이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제 전공 분야는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기를 주고받고 저항을 통해서 뭐 전류를 흘리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 서킷에 가까운 형태로 스파이크를 발생시켜서 스파이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서킷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매우 효율성을 구현하고 있는 거고요. 주고받는 그 서킷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과서 초반에 제가 옛날에 정말 공부할 때 배우면서 와 감탄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서 뇌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마 교과서 앞부분을 보시면 감탄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제 그 운전 면허증에 보면 저 올가는 다 기부하기로 이미 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뇌과학자분들께서 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테니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를 후대에 남겨주시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앞에 손을 번쩍 드시는 네.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나쁜 결과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똑똑한 인공물이 통제권을 쥐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파국적 결과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던지고 한 질문은, 그리고 구독자들과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질문들은, 일반 인공지능 혹은 초지능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지, 우리의 통제를 언제쯤 벗어났을지 라고 한 징후를 미리 좀 포착을 해내고 미리 예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갑자기 도약을 한다든지 더 똑똑해진다든지 우리 통계 자연수를 넘어선다든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보려고 한 거고, 이건 단지 이제 과학기술적으로만 고민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다각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그러니까 지능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와 관련된 논란. 뭐가 지능입니까? 그 진짜 지능은 맞나? 초지능, 일반 인공지능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AI 분야를 선도하는 혹은 산업계를 선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실존적인 위험 있죠. 인류 전체가 전멸하거나 정상적으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도 많이 우려를 했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우려 목소리를 냅니다. 닉 보스툼 이제 철학자로서 이 슈퍼인텔리전스 초지능에 대한 경고를 했던 사람. 유발 하라리도. 네, 혹시 난해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최준현 학술원에서 서로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대영 교수님하고 박세훈 교수님하고 얘기를 조금 했었었고요. 인지와 아까 뇌내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디스플레이를 접목을 하거든요. 약간 우리는 그런 기술들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한다면 정말로 생생한 그런 영상 이미지를 각각의 기술로 가기에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성큼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는 쪽에서도 인지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감을 줄 수 있는, 정말로 현장감을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고 또 손쉽게 우리가 지니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디스플레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의 포문을 열어서 반도체과 재학 중인 조정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의 유익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옛날 영화에서만 보던 디스플레이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여주신 것처럼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이 아니라 평면이기 때문에 그게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왜곡 없이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했을 때 픽셀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학자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영화에서 구현되는 이 상상이 풍부하신 분들이 너무 완벽한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되면 늘어나도 해상도가 유지되고 정말로 생생하게 될 것처럼 다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영상에는 만족해하지 않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핸드폰이 지금 뭐 거의 600 ppi 정도 되는 해상도고, 거기에 우리 눈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서 100 ppi 정도에서 만족하십시오, 이거는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또 아까 학생이 질문해 준 대로 늘어나면 픽셀 간의 간격이 커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이미지 왜곡도 생기고 또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 자명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은 그런 것들은 화질에 대한 평가 기술을 통해서 외부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조금 멀어졌을 때 조금 더 밝게 해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무상 기술은 아마 제품화가 되면서 조금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50%, 100% 늘어나는 디스플레이보다는 현재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지금 한축 방향으로 접히기만 하는 디스플레이도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크리스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10%, 20% 정도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된다면은 그만큼의 마진만 있어도 상당히 새로운 제품군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편하게 생각을 하면 200ppi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가 10% 늘어나서 180ppi가 된다고 해서 저희 눈이 바로바로 인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 개발 측면에서는 10%만 늘어나도 정말로 심리적인 그런 곡면 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생각하시면 요즘 값비싼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데 멋없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물론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예쁜 대시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면만을 만들 수 있어도 상당히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은 포커스해서 나가고 있고 아마 우리 얘기해준 우리 반도체공학과 학생이 사회에 진출해서 마음껏 연구할 때 되면은 한 30%에서 50% 늘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큰 기대를 걸면서 네.